오늘은 우리가 흔히 들어본 단어 카푸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 단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죠. 보통 카푸어 하면 차 때문에 경제적으로 무너진 사람이란 이미지가 떠오르실 겁니다. 카푸어는 한마디로 자동차에 과도하게 많은 돈을 쓰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뜻하죠. 차값이나 유지비 때문에 생활비나 여유 자금을 희생하니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중은 카푸어를 실패나 후회로 이어지는 무모한 선택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카푸어는 무조건 망할 운명일까요? 차에 돈을 쓰는 게 잘못된 결정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카푸어가 단순히 과소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이 시간 카푸어에 대한 진짜 이야기와 왜 차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카푸어에 대한 오해를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이런 새로운 시각도 있다는 것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카푸어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해보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카푸어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자산 대비 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십 프로를 넘는 것? 한 달 월급보다 할부 유지비가 더 많이 나가는 사람? 누가 봐도 한 달 수입보다 지출이 반복적으로 많이 나간다면 카푸어가 맞겠네요. 하지만 제 생각엔 절대값보단 상대값, 즉 카푸어는 인식인 것 같습니다. 가령 한국에서는 자산이 약 10억 정도면 상위 10% 정도 됩니다. 누가 볼 땐 큰돈이고 부자로도 보이지만 누가 볼 땐 에게 겨우 10억이 부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대적이라는 거죠. 화면에서 보이는 건 연봉별 자동차 계급도입니다. 한국은 참 계급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사고 싶고 갖고 싶은 것에 집중하기보단 확실히 남이 정해놓은 틀에 사는 게 느껴지네요. 전 이런 계급도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 다 지켜가며 산다고 돈 많이 버셨나요? 아니면 남들 기준대로 사니까 인생이 행복하신가요? 전 이 틀을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틀을 깨야만 돈도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인생도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잠깐 책 이야기를 해볼게요. 애덤 그랜트의 책 Give and Take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크게 주는 걸 중점에 두는 기버, 받는 걸 중점에 둔 테이커, 주는 만큼 받는 매처로 나뉘어집니다. 이 중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도 기버, 가장 하단에 가난한 사람도 기버라고 합니다. 이 중 애덤 그린트가 집중한 부분은 기버입니다. 성공한 부자의 상단과 하단 모두의 기버의 비율이 높다고 말이죠. 이 내용을 카푸어에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준보다 비싼 차를 탄다고 무조건 망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이죠. 오히려 내 수입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크게 마이너스만 되지 않는다면 전 오히려 카푸어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총각내 야채가게 전 대표인 이영석이 쓴 책 인생에 변명하지 마라에서 크게 와닿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친구가 펜트하우스와 고급 외제차를 사고 싶다고 하기에 친구 손을 붙잡고 펜트하우스 월세 계약과 고급 외제차 리스 계약을 강제로 시켰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봐도 꽤 무모한 짓이긴 한데요. 그 친구는 그로 인한 동력으로 더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하네요. 반강제로 하긴 했지만 수습하는 건 자기 자신의 일일 테니까요. 저도 마찬가지 인생을 살아왔기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단의 기버가 있고 하단의 기버가 동시에 있듯이 모두가 과한 소비의 결과 성공한다고 말하긴 어렵네요. 하지만 제가 단연코 말할 수 있는 건 큰 소비와 경험은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에 전전긍긍한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살게 됩니다. 현재 자신을 빠르게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면 자신의 틀을 깨보세요. 깨보고 어떻게 수습할지 결정하세요. 그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현재는 정치인 안철수가 과거 기업인이었을 때 일화입니다. 당시 안철수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따오고 그 일을 정해진 시기에 어떻게든 맞추기 위해 자신을 갈아 넣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들도 잘 알겠죠? 저는 인생을 살아오며 이따금 과한 소비를 한 적이 많습니다. 피아노 방을 갖고 싶어 방음시설에 그랜드 피아노를 들여 수천만 원을 쓴다든지 해외여행을 한두 달에 한 번씩 간다든지 피규어를 산다고 억 단위 돈을 쓴다든지 시계에 꽂혀 3달 만에 수억 원을 쓴다든지 갑자기 관심도 없던 차를 산다고 박스토어에 돈을 쓴다든지 말이죠. 간혹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그때 그거 안 사고 모았으면 지금 더 자산이 많지 않았을까 하고 말이죠. 근데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다음 레벨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어떠한 동기도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현재에만 만족하고 남들이 정해준 연봉별 해야 할 것에만 집중했다면 소비를 어떻게 줄일지에만 집중하는 루저가 되어 있을 것 같네요.
제 대학생 시절의 계획이 뭔지 아시면 놀라실 거예요. 아무런 재능도 없고 돈도 없다고 생각한 저는 20대 초반에 계획한 게 편의점 알바로 5년 정도 일하다 그 돈을 자본 삼아 편의점 주인을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저를 현재 이렇게 바꿨는지를 생각해보면 다음 레벨의 빠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걸 경험해봐야 유지하고 싶고 더 좋은 걸 갖고 싶기에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남들 시선과 기준에 맞추지 말고 뭐든 해보고 사보고 경험해보세요. 유튜브의 경우 조회수가 잘 나오니 맨날 망한 사람만 나와서 그렇지 실제로는 망하지 않은 사람도 꽤 많을 겁니다. 여기까지 듣고 지금 당장 차 사러 가야지 하는 사람은 없겠죠. 우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현명한 판단으로 이어나길 바랍니다. 전 여러분이 망한 기버가 아니라 성공한 기버가 되길 바라거든요. 바꿔 말하면 차를 티핑 포인트 삼아 더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